못 모를 때 따는 게 좋아요. 그쵸. 저 어릴수록. 2중 하고 나서 무서워서 1중을 못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네. 토익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학생 선생님들이 단체에 좀 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 대학생 선생님들에 대한 관련된 질문, 면접 준비하시기 직전에 팁을 좀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현실적으로 NGO 단체를 들어가기 위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취업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채용 단계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자소서. 그래서 서류 전형을 여러분들이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NGO마다 순서가 조금씩은 다 다른데 이것도 기관마다 다르지만 이제 인적성을 봅니다. 보통 인적성은 자기 성격에 대해서 120문항을 작성해야 되고 우와. 그렇게 한 30분 줘요. 120문항을 30분 안에 신뢰도를 보더라고요. 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박. 이 결과값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많은 문항을 주고 그 다음에 60분 동안 70문제를 풀게 하는데 영어 빼고 이제 네. 국어랑 수학이었어요. 근데 외국계 NGO는 영어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외국은 또 중요한 게 영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적성 시험 여러분들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미리 그럼 그런 문제집이 또 따로 있을까요? 문제집은 대학교 때 여러분들 적성 혹시 아시면 그런 거 참고하셔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공부 안 하셔도 네. 풀 수 있을 만큼의 문제 난이도예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안 해도 됩니다. 크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인적성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는요. 이제 1차 면접이 있고 2차 면접이 있는데 1차는 팀장님이라던가 이렇게 본부장님 뭐 이런 네, 식으로 1차를 보게 되고 뭐 PT 면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PT 면접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15분 동안 줄 테니 PT를 작성해서 이제 우와. 발표를 해라. 이런 PT 면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원 면접도 있어서 임원 면접은 정말 높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죠. 이제 거의 최종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면접에 통과하시는 분이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화이팅! NGO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NGO 단체로 근무를 가기 전에 어떤 경험을 쌓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학생이면 그 대학교 다니는 것 말고도 솔직히 시간을 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거 외에 대외 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NGO의 아르바이트도 홈페이지 보면 뽑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NGO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제 거기 홈페이지를 찾아보셔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이트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초록우산 아니면 그런 재단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이게 바로 나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NGO 단체들이 뭐 유니세프라던가 월드비전, 기아대책, 뭐 초록우산 어린이재, 굿네이버스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보통 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네네네. 그래서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참여 쪽에 있을 거예요. 참여 쪽에 누르시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든지 자원봉사를 구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정 없으면 VMS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봉사 시간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관련된 자격증은 또 어떤 걸 따는 게 좋을지에 대해 얘기해 주셨고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봉사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사회복지과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에 올 거라면 적어도 50시간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회복지 쪽으로 가려는 분들은 간접 체험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물론 자원봉사이긴 하지만 거기에 물론 담당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담당자랑 친하게 되면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사회복지사들은 알 거예요. 라포 형성이 관계 형성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대외 활동도 이에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 말고 직접 이제 뭐 NGO를 진짜 알아봐서 봉사를 하러 간다든지 서포터즈 활동을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특히 근데 사회복지 현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현장으로 가거나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특히 좀 사회복지 현장은 사람을 만나는 직군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회복지 1급만 가져도 된다라는 주의긴 한데 이 단체를 들어오게 된다면 좀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취업을 어디든 하기 위해서는 복지사 2급만 있어도 일단 취업은 가능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확실한 걸 원하신다면 바로 졸업하자마자 될 수 있으면 1급을 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1급을 그리고 선호합니다. 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따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펌할. 이제 저희가 4차 산업시대를 지나고 AI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는 문서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많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저희. 맞아요. 그래서 아마 컴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컴활 외에도 이제 정말 현장직으로 약간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운전면허는 2종을 따는 게 아니라 1종을 여러분 따세요. 제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2종을 딴 다음에 그 다음 1종 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비용이 2배로 듭니다. 빠른 기간에 1종을 하나로 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못 모를 때 따는 게 좋아요. 그쵸. 어릴수록. 2종 하고 나서 무서워서 1종을 못 따고 있어요. 운전도 많이 하나요? 현장에서? 저는 법인 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네. 법인 쪽에서도 이제 사업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사회공헌 하는 업무를 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업 쪽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한다던가 이럴 때 운전을 꼭 했어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항상 질문이 많이 나오는 토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토익이 중요한지 일단은 혹시 중요하다면 점수는 어느 정도 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토익이 일단은 NGO 단체가 대부분 해외를 방향으로 돌리고 있기도 하고 국내 사업도 하면서 해외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토익이 일단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네. 토익이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좀 극한으로 얘기해야 공부를 조금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외국계 NGO 기준으로 이제 점수를 조금 말씀드리면 유니세프 같은 경우가 이제 토익이 800점이에요. 와. 이거 공부할 거면 기업을 들어갈 것 같아요. 기업 사회공헌 쪽으로. 이제 토익 스피킹도 있죠. 나눠서 160점 이상을 보더라고요. 지금 계속 소름이 끼치는데 저는 토익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조사한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제 영어를 조금 공부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NGO 단체에서 뽑을 때 이제 토익 점수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500점대나 600점대도 필요할 것 같다. 평균이 한 500에서 600점대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NGO 기업은 어떤 그러니까 인재를 좀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NGO 단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이제 면접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인재상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아 대책이면 기독교적인 성향이 조금 있겠죠. 네, 홈페이지에 아예 적혀져 있어서 자기소개 하실 때 기업들의 비전이나 인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서 소개를 하신다던가 어필을 충분히 하시면 취업하시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NGO 단체도 내향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근무지를 들어가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이 부분은 직무에 따라 조금 달라요. 직무에는 이제 뭐 사업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홍보, 후원, 뭐 경영, 회계, 뭐 기획 전략이라던가 이제 등등 진짜 많거든요. 일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차분하게 사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실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활동적인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그쵸. 이 현장보다는 차분하게 이제 사무 일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사업도 조금씩 하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여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무 일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을 다가오고 있는 분들한테 꿀팁을 드린다면 어떤 거를 좀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면접 준비하기 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할 때 수식 어구를 조금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그 뒤에는 약간 성공 경험을
내용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수치화를 말씀드리면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네. 면접관이 얘 진짜로 일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실무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치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식 어구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공 경험이 있었던 건 이러한 역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네. 첫 스타트로 소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장소까지 또 바꿔가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많은 거를 또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열정 워터들이에요, 저희들. 열정! 진짜 유튜버를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한 게 처음인데 저 너무 즐겁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몰랐던 부분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창으로 마구마구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밑에 채널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눈누난나님한테도 채널 들어가셔서 네,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보세요. 이거 맨 처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네. 방향은 여기부터 하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난나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난나 하고 입니다 이래야 돼요. 입니다. 알겠습니다.